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잃어버린 돈 때문에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가난하게 살던 어떤 부부가 있었다. 살림이 많이 쪼들리던 차에 뒤늦게 아들을 하나 낳고서는 산 후에 홀연 아내가 세상을 떠나니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집신을 삼아 끼니를 겨우 이으면서 고생고생하며 아들을 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우리 부자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소자에게 10년만 기한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한사코 말렸지만 아들은 고집을 피우더니 기어코 집을 떠났다. 그렇게 한번 객지로 떠나더니 1년 2년이 지나고 3년 4년이 지나도록 아들로부터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 아버지는 가진 재주가 그것뿐이라 집신을 삼아서 근근히 연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서 어느덧 노인이 되었다. 그렇게 낙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인편으로 편지 하나를 받았는데 꿈에도 그리던 아들이 보낸 것이었다. 다른 이야기는 없고 한양 서소문박 칠패시장으로 오면 만날 수 있으니 꼭 찾아오라는 내용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아버지는 만사를 제쳐놓고 바로 한양으로 길을 떠났다. 몇 날 며칠을 걷고 또 걸어서 한양 땅에 당도한 그는 묻고 물어서 아들이 말한 곳을 찾아갔다. 그러자 난전에서 손님을 상대하고 있던 아들이 벌떡 뛰어와서는 땅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더니 큰절을 했다. 아버지,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그래, 그간 어떻게 지냈느냐? 그러자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아들이 말했다. 말도 마십시오. 그간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돈 벌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은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다. 아버지, 그간 제가 모은 돈입니다. 이 돈이면 논 5마지기는 살 수 있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서 논을 사서 농사를 지으세요. 저는 여기서 돈을 조금만 더 벌어서 내려가겠습니다. 아버지가 보따리를 열어보니 평생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돈꾸러미가 눈앞에서 반짝거렸다. 이 돈을 버느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그걸 손에 들고 있자니 노인은 절로 눈물이 났다. 아들의 집에서 며칠을 머문 노인은 아들이 준 논 5마지기 돈량을 품속에 깊이 간직하고서 시골을 향해 떠났다. 몇 날 며칠 길을 가는 동안 노인은 정신이 온통 돈으로만 가 있었다. 혹시라도 잃어버릴세라 노인은 돈꾸러미를 꼭 품고서 잠시도 품속에서 꺼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노인은 길가에 있는 커다란 정자나무 아래서 땀을 식혔다. 그때 문득 품속에 돈이 잘 있는지 궁금증이 일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마침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노인이 살짝 꾸러미를 꺼내서 헤아려 보니 영락없는 논 5마지기 값이었다. 그렇게 땀을 그은 다음 다시 길을 나서서 한참을 가던 노인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품속이 허전했기 때문이다. 세상에 정신이 없어도 분수가 있지 돈꾸러미를 정자나무 아래에 그냥 놓고 온 것이었다. 이런, 내 정신 좀 보게. 노인은 방향을 바꿔 헐레벌떡 뛰어갔다.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 정자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는 꽤 시간이 지나 있었다. 그러니 그 알짜배기 돈냥이 얌전하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 리가 없었다. 나무 아래에는 돈꾸러미는커녕 부스러기 하나도 없었다. 정자나무 아래를 정신없이 뒤지다가 노인은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앙상한 2다리를 뻗고 주저앉고 말았다.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하나? 그렇게 넋을 놓고 앉아 있는데 저만치에서 점잖게 생긴 백발노인 한 사람이 다가왔다. 여보시오, 노인장, 왜 그러고 계십니까? 글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 아들이 한양 가서 1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 눈 안 맞이기 값을 나한테 줬는데 여기서 잠깐 쉰다고 하다가 돈을 깜빡 두고 가서 홀딱 잃어버렸으니 이 기막힌 노릇을 어찌합니까? 그러자 백발노인이 품속에서 무엇인가를 주섬주섬 꺼내는 것이었다. 이게 그건가요? 노인이 보니 자기가 놓고 간 돈꾸러미가 분명했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내가 정자나무 아래에 앉았다가 이걸 발견하고는 혹시나 누가 집어갈까 싶어 간직하고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가지고 가시구려. 돈을 찾은 노인은 그 자리에 털썩 엎드렸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노인은 돈을 받아들고 품속에 꽁꽁 간직한 다음 다시 길을 나섰다. 두어십경 길을 재촉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큰 비가 쏟아졌다. 오랫동안 멎지 않으니 갑자기 사방에 큰 물이 졌다. 냇물을 건너야 할 텐데 물이 철철 불어 넘치고 있어 노인은 건널 엄두가 나지 않았다. 사람들과 함께 멍하니 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젊은이 하나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떠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사람 좀 살려주세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어허, 저것 보게. 저것 좀 봐. 사람이 떠내려와. 그러나 다들 바라보면서 말로만 떠들 뿐 누구 하나 구하러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 모습을 보고 노인이 소리쳤다. 이봐요. 저 사람 죽겠네. 누가 좀 어떻게 해보구려. 하지만 서로 눈치만 볼 뿐 아무도 선뜻 물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없었다. 마음이 다급해진 노인이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저 사람을 구해오면 내가 논 단마지기 값을 주겠소이다. 제발 누가 좀 나서보. 그러자 어떤 사람이 말했다. 노인 어른 그 말이 사실입니까? 아, 그렇고 말고요. 그러자 그 사람이 우통을 벗어 던지더니 물속에 뛰어들어 능숙한 솜씨로 헤엄을 치기 시작했다. 그는 꽤 고생한 끝에 마침내 떠내려가던 젊은이를 물 밖으로 구해냈다. 아이고, 10년은 감수했네. 노인장, 이제 약속한 돈을 주시오. 엉겁결에 꺼낸 얘기였지만 약속은 약속이니 안 지킬 수가 없었다. 노인은 품속에 지니고 있던 돈꾸러미를 꺼내서는 젊은이를 구해온 사람에게 통째로 건네주었다. 그 사람은 돈을 받아들더니 어깨를 으슥하고는 사라졌다. 그때 물속에서 죽다가 살아난 젊은이가 정신을 차리고는 주변 사람들한테 물었다. 꼭 죽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분이 누구시죠? 그러자 어떤 사람이 노인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 노인이 자네를 살렸다네. 아무도 구하러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 노인이 논 단마지기 값을 내놓는 바람에 어떤 젊은이가 자네를 건져낸 거야. 그러자 젊은이는 넙죽 엎드려 절하면서 고맙다고 살해했다. 고마울 게 뭐 있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 걱정하겠네. 얼른 집으로 가보게. 청년이 노인의 옷소매를 끌었다. 어르신,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함께 가세요. 물이 빠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 우리 집에 가서 쉬시다가 물이 다 빠지거든 길을 떠나세요. 청년이 간곡히 잡아 끌자 노인은 할 수 없이 젊은이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향했다. 그를 따라가니 100여호나 되는 큰 마을이 나왔다. 젊은이는 노인을 이끌고서 마을 가운데 있는 커다란 기와집으로 들어갔다. 젊은이가 사랑채로 들어가자 어떤 백발노인이 앉아 있다가 말했다. 이제 오느냐? 큰 물이 졌을 텐데 물을 어찌 건넸느냐? 네, 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늘까지 오라고 하신 터라서 무리해서 물을 건너오다가 그만 급류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영락없이 죽을 판인데 어떤 노인이 논 단마지기 값을 내걸고 저를 건지게 하는 바람에 겨우 이렇게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허,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그래, 그 노인은 어디 계시냐?
제가 문 밖에 모시고 왔습니다. 어서 가서 모셔오너라. 젊은이는 노인을 인도해서 사랑채로 들어갔다. 젊은이의 안내로 얼굴을 마주 대한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 당신은 아니, 노인장은 그 백발노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자나무 아래에서 노인이 잃어버렸던 돈꾸러미를 간직했다가 찾아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주인 노인이 탐복하면서 말했다. 아니, 그 귀한 돈을 통째로 내놓고 우리 아들의 목숨을 구해 주었단 말입니까? 그게 다 노인장 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7대 독자 귀한 자식이 살아났습니다. 백발노인은 노인을 극진히 대접했다. 다음 날 노인이 길을 떠나려고 하자 극구 만류했다. 뭘 그리 서두르십니까? 가보셔야 혼자인데요. 그러지 말고 여기서 한 달만 푹 쉬다가 가시구려. 주인 노인이 워낙 간곡히 만류하는지라 노인은 그 집에서 한 달간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편히 머물렀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그 집을 떠나서 제 살던 곳으로 향했다. 한참 만에 집에 도착한 노인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쓰러져 가던 오두막집이 있던 자기 집 자리에 새로 지은 번듯한 기와집이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 집에 들어가니 어떤 사람이 나오면서 말했다. 이제 오시는군요. 이 집은 이제 노인장 집입니다. 이것도 노인장 거신이 받으세요. 무엇을 내미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닷섬지기 논문서였다. 모두가 7대 독자 외아들을 구해준 데 대한 보답으로 백발노인이 마련해준 재산이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그 후 노인은 아들을 집에 내려오게 한 다음 좋은 며느리를 들이고 자손을 많이 얻어서 평생 유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물론 백발노인과는 이후에도 한 집안처럼 왕래하며 형제처럼 지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인편은 오거나 가는 사람의 편이라는 뜻입니다. 칠패는 조선시대 한양 서소문 밖에 있던 난전입니다. 칠패시장에서는 미곡, 포목, 어물 등을 비롯한 각종의 물품이 매매되었는데 그 중에서 어물전이 가장 규모가 크고 활발하였다고 하는군요. 난전은 조선시대에 나라에서 허가한 시전상인 이외에 허가 없이 길에서 하던 가게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 난전의 발달은 상업계의 변화와 발전을 나타내는 사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노인장은 노인을 높여 이르는 말입니다. 식경은 약 20분 정도 밥 한 끼니를 먹을 정도의 시간입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신동은 교수가 엮은 세계민담 전집 한국편에 있는 이야기 잃어버린 돈이 모본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 국립민속박물관, 그리고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의 기사와 사진들을 참고했습니다. 진이 공간의 집신, 다음 블로그, 목천 이서방의 조선시대 시장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키스의 조선시대 사파 중 바느지라는 여인과 장기두는 노인들의 그림을 빌렸습니다. 또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장승업, 그리고 김중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현대 풍속 화가 김학수의 칠패시장 그림도 빌렸습니다. 또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 또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픽스타,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